1861년 독일 졸르노페 석회암 채석장에서 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석회질이 풍부한 진흙과 함께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깃털 모양의 이 화석은 약 1억 5천만 년 전에 묻혔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새의 조상이라는 뜻의 고대 날개 아르카리옵테릭스, 즉 시조새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후 현재까지 12개체의 시조새 화석이 발견되었고, 새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조새는 깃털과 날개가 있는 조류라는 것은 분명한데, 현재의 조류와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와 비교해보면 시조새는 앞발에 손톱이 발달해 있었고, 파충류처럼 꼬리가 길었으며 가슴뼈가 작았고 이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깃털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완벽한 육식 공룡으로 분류되었을 법한 시조새는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중간 단계 화석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시조새는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진화하여 현재의 조류인 새로 변했을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 미국의 고생물학자 존 오스트롬 교수는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의 화석을 연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데이노니쿠스가 다리가 길고 몸이 큰 포식자인 수각류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조류의 새의 특징인 차골이 있었고 100가지가 넘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시조새는 현대새의 특징인 차골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약 8천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노니쿠스는 시조새와 별개의 진화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추측되며 조류의 진화 방향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게 되었죠. 이후 데이노니쿠스가 깃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1996년 중국에서 수각류인 시노사우롭테릭스의 깃털이 발견된 이후 다양하고도 수많은 깃털 공룡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마침내 학계는 현대의 새가 수각류에 속하는 공룡의 후손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새가 공룡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분류학적으로 본다면 새는 도마뱀과 유사한 골반을 지녔다는 용반목과에서 두 다리로 걷는 육식 공룡인 수각류의 종입니다. 새는 공룡의 후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현존하는 공룡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표적인 수각류 공룡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티라노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벨로키랍토르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육식을 위한 이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새는 이빨이 없고 부리가 있습니다. 물론 새에게만 이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징어나 문어 같은 연체동물에게는 이빨이 없죠. 하지만 말했듯이 새는 이빨이 있는 공룡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새는 언제부터 왜 이빨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빨 대신 이런 부리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이빨을 가진 새가 살지 않기 때문에 새에게서 이빨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들에게 150년 이상의 난제였고, 그렇게 여러가지 가설도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더 쉽게 날기 위해서 이빨이 없어졌다. 이론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지면 날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빨을 갖고 있지 않은 새가 날개가 더 크고 가볍다는 주장이죠. 두 번째, 모래주머니 가설입니다. 모래주머니는 사낭이라고도 불리는 조류의 소화기관으로서 흔히 우리에게는 닭똥집으로 알려져 있는 부위입니다. 새는 식물성 섬유질을 소화하기 위해 모래나 조약돌 같은 물질을 먹습니다. 먹은 모래는 새의 위와 모래주머니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섬유질을 분해하는 데 마찰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새가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이빨이 필요하지 않게 진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수긍하는 알의 부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빨이 없어졌다는 가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룡이 부화하는 데 걸리는 3개월에서 6개월 중 대부분은 치아 형성에 소모된다고 할 정도로 이빨은 부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알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 이빨이 없어지도록 진화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가설들 뿐만 아니라 새가 왜 이빨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무수히 많은 가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어떠한 방향이든 이빨이 없는 것이 유리하게 진화되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언제부터 이빨이 없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1995년 중국 랴오닝성에서 콤프키오소로니스라는 화석이 학계에 보고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중국에서 발견되어 공자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깃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이하게도 부리가 있고 이빨이 없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연구가 더 진행되고 공자새는 자라면서 이빨이 빠진다는 것이 알려지는데요. 약 1억 3천만 년 전에 서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자새였기에 학계는 새의 이빨이 이미 오래전부터 없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2014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의 논문에 따르면 48종의 조류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놀랍게도 모든 조류종들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거쳐 1억 1600만 년 전부터 이미 이빨이 사라져 있었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이빨이 없는 공자새가 현대새로 진화한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자새는 골반과 가슴뼈 같은 골격적 특징이 기존의 새와는 다르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진화했기 때문에 공작과인 공자새와 수간류인 새는 직접적인 진화의 방향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공자새가 발견됨에 따라 이미 1억 1600만 년 전부터 공자새를 비롯한 이빨이 없는 많은 새가 이빨을 가진 새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빨이 있는 새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빨이 있는 새들이 생존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어서 멸종해버린 걸까요? 2018년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게재된 논문의 다니엘 필드는 이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가설을 발표합니다. 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강타합니다. 백악기 팔레오기 멸종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공룡을 포함한 지구상의 75%의 생명을 멸종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면서 대량의 먼지와 가스가 대기에 분출되어 햇빛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기후 변화를 겪게 되고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포식성을 가진 동물들은 먹을 만한 사냥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황폐화된 서식지에는 나무가 사라지고 식물을 먹고 생존할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차단되자 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플랑크톤은 죽었을 것이고 해양먹이 사슬의 근원이 되는 플랑크톤이 사라지면서 결국 바다를 지배했던 고대 해양 생물들을 멸종시키기에 충분했죠. 생물 대부분은 멸종을 했을 테지만 그중 분명히 몇몇의 조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주로 살며 몸집이 작고 땅 안에 있는 씨앗과 벌레 등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빨이 없는 부리로 말이죠. 진화에는 목적성이 없습니다. 생물이 짝짓기를 하고 자식을 낳을 때 100%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엄마와 아빠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자식들이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성을 가졌다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행성이 충돌하고 살아남은 이빨이 없는 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 현재 약 1만 종의 새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나 소리처럼 육식을 하는 새들도 있고 다양한 서식지와 식습관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등으로 인해 진화되었겠지만 현재 새들은 모두 땅속에 파묻힌 씨앗 등을 먹고 사는 공통조상으로부터 분화해왔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수간류인 새가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이자 이빨이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1억 1600만 년 전 사라진 이빨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러가지 가설들로 추측을 할 뿐이고 어느 한 가설로 조류의 생존 양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소행성 충돌 가설은 이빨이 있는 새와 없는 새 간의 필터로 작용해서 생존에 큰 역할을 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